반갑습니다. 독해 유형별 특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빈칸 추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자, 대다수의 친구들이요, 빈칸 추론을 바로 그냥 순서대로 문제를 풀기도 하지만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고 어려운 문항이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푸는 경향도 있어요. 자, 그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다 맞추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힘을 빼면서 시간을 조금 효율적으로 쓰시면서 빈칸 추론을 푸셔도 되는데 어떻게 푸는지 그 방법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추론 우리 두 가지 한번 볼 거거든요. 자, 우리 빈칸 추론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어휘로 되어 있을 때가 있고 구나 절로 되어져 있을 때가 있죠. 자, 모의고사에서 고난도 유형에 속하죠.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문의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해도를 바탕으로 논리력, 그리고 여기서 추론이라고 하잖아요. 추론이라는 거는 딱 지문을 읽었을 때 그 지문에 바로 읽자마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지문에서 끄집어내서 필요한 부분을 생각하고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렵죠. 그냥 딱 봤을 때 비슷한 거 고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추론 능력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같이 유형 공략법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먼저 읽는다. 자, 빈칸이 어디 있는지 살펴봐야죠. 자, 빈칸의 위치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긴 지문이 있으면 빈칸이 도입부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끝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빈칸은 어떤 걸 빈칸으로 뚫을까요? 뭘 뚫을 것 같아? 덜 중요한 거? 여러분들 못 맞히게 막 어렵고 중요하지 않은 걸 뺄까요? 아니죠. 중요한 걸 뚫습니다. 그래서 주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그래서 때로는 주제문에 뚫기도 하고요. 주제와 연관성이 있는 문장, 정말 예를 들면 주제야. 그럼 주제에 대한 근거가 있어. 근데 그 근거가 중요해. 그럼 그 근거에서 뚫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주제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건데, 그 주제를 내가 파악한 것을 기점으로 빈칸이 무엇이 들어갈지를 좀 고민을 해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알았지? 그래서 빈칸은 중요한 부분, 주제 또는 주제와 연관된 부분이 뚫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봐봐.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먼저 읽는데요. 자, 그리고 빈칸 해결을 위해서 쌤은 이렇게 하거든요. 빈칸을 읽어. 그 빈칸 해결을 위해서 위를 갈까 아래로 갈까 고민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빈칸이 있는데 빈칸 앞에 however이 있어. 그러면 A보다는 however 뒤에 있는 부분부터 중심이 될 거 아니에요. 더 힘이 가해지겠죠? 그럼 쌤은 이제 중하반부를 열심히 읽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때에 따라서 이제 빈칸 해결을 위해 어떤 부분부터 읽어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읽으면서도 지문의 주제가 뭘까? 계속 머릿속에 물음표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읽을 때 읽는 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읽으면서 그래서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지? 하고자 하는 말이 뭐야? 이렇게 지문의 주제를 파악하셔야 되겠고요. 논리 구조를 먼저 보시면 주제 파악이 조금 더 수월해지죠. 워낙 빈칸 추론 문제에 있는 그 지문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문의 논리 구조 먼저 파악한다. 그럼 또 뭐가 중요해? 연결어가 중요하겠죠. 연결사 중요하고요. 또 빈칸의 내용을 유추해야 됩니다. 빈칸은 주로 여기 체킹 주제나 지문의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빈칸은 핵심 내용을 포함하는데 그걸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해서 적진 않고 같은 혹은 유사한 내용인데 그거를 우리가 paraphrase라고 하죠. 다른 말로 바꿔 쓰는 겁니다. 그래서 빈칸에는 한 번 더 주제 또는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부 사항이 들어간다.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 주제 또는 주제와 밀접한 세부 사항.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보통 뭘 사용한다? 쌤이 얘기했다시피 유의어를 사용하거나 문장 구조를 바꿔가지고 다른 말로 표현하는 패러프레이징을 많이 한다.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을 잘하는 친구, 잘 이해하는 친구들이 빈칸을 잘 맞출 수가 있겠죠. 자, 그럼 4번입니다. 지문의 주제를 기준으로 오답 선택지를 소거한다. 자, 우리가 지문의 주제를 얼추 파악했다면 그것이 아닌 부분을 일단 깔끔하게 지워주시면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또 선택지가 너무 지엽적이진 않으냐, 너무 그런 예문이라던가 어떤
특정한 단어에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쓴 것은 고르는 건 아니냐. 그리고 글의 주제나 소재와 연관성이 있는지는 반드시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선택지를 읽을 때 아래의 경우에 부합한다면 오답일 확률이 많다. 자, 1번. 이것도 많이 틀려요. 언제 많이 틀리냐면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는 하지 못했어. 근데 무슨 말인지 대강은 알 것 같기도 한데 모를 것 같아. 그래서 주제와 반대되는 선택지. 주제랑 되게 비슷한데 반대니까 한 단어, 두 단어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제를 얘기하는 건지 반대를 얘기하는 건지 몰라서 틀리는 친구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빈칸 추론의 그 선택지에는 지역적인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주제, 일단 우리가 정답이 나올 거고, 그리고 하나는 그 정답과 비슷한데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고 비슷해 보이는데 반대말을 얘기하는 부분도 분명 나올 수 있다. 또 소재와는 완전히 무관해. 소재와는 관련이 없어. 근데 단순히 그냥 지문에 들어간 단어, 그러니까 이게 지엽적인 거죠. 그리고 지문의 소재와는 맞아. 그러니까 핵심 어휘가 들어갔어. 근데 뭐가 달라요? 또 주제와는 맞지 않은 단어. 이거 따지면 벌써 여러분 생각해봐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오답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답을 그냥 막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답에는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덫을 자꾸 찾아서 적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엽적인 거 하나 만들어. 그지? 여기서 이게 지엽적인 거 하나 만들어. 1번. 그리고 정답이 있죠. 그리고 이 정답에 반대되는 부분 있죠. 3개죠. 그리고 소재를 써. 근데 내용과 다른 거야. 그런 걸 놓고. 아니면 아예 뚱딴지 같은 소리, 이상한 소리를 해. 이런 식으로 벌써 5개가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보기를 완성하는 이런 매력적인 오답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판단하시면 조금 더 문제 푸는 게 수월해질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패러프레이즈에 사용될 수 있는 유의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외운다고 이 패러프레이즈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패러프레이즈라는 게 뭐예요? 특정한 게 있는데 그거를 바꿔 말하는 거, 즉 유의어를 적어 놓은 겁니다. 자주 나오는 빈출 어휘의 유의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외워야죠. 여기 있는 단어 다 외워야 되는데 그냥 일반 단어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단어를 보시면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요거 뭐예요? diversity, 다양성, imagination, 상상력, object 하면 뭐예요? 자, object 하면은 뭐 물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물체라고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여기 또 object이 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으로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목적을 object이라고도 쓸 수 있지만 이런 target이라고 써도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popular. 여러분, 우리 popular 하면은 인기 있는도 있죠. 근데 인기 있는은 그만큼 대중에게 알려진 거기 때문에 널리 퍼진, 알려진, 즉 일반적인, 대중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eneral, prevailing, 널리 퍼져 있는 이런 단어들이 여기 있는 popular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쉽게 하면 지문에서 popular가 나왔는데 근데 이제 보기에서는 prevailing이 나오는 거죠. 이걸 보고 이거 같은 얘기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단어 공부하실 때 그냥 그 단어만 딱 외우지 마시고 그 단어가 유의어가 있고 반의어가 있으면 그것까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밑에 보면은 accurate 있죠. 이게 뭐예요? 정확한입니다. 정확한은 뭘로 바꿀 수 있지? 이렇게 correct, exact, right, precise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다는 거고요. subject. 자, 과목 말고요. 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topic, content 이런 단어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subject이 뭐예요? 의존적이란 표현도 될 수 있다고. 의존적인, 복종하는 이런 표현. 자, experience, 경험하다죠. 경험하다는 건 겪은 거예요. 그래서 겪다라고 하는 undergo, go through 이런 단어들이 같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서 유의어니까. 자, abstract이 뭡니까? 추상적이라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반드시 알아줘야 되죠. 추상적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conceptual이라고 나오고, 그지? hypothetical이라고 나오고, theoretical 이렇게 나오죠. 막 이론적인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요. 자, fit 하면 뭐예요? 맞춘 겁니다. 맞춘다는 건 조절하고 조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어들로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buse는 뭐예요? 남용하고 오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사용하니까 misuse 이런 단어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convert. convert는 뭐예요? 전환시키고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전환시키다 바꾸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바꿔 쓸 수가 있죠. 자, 같은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alter를 어디서 썼어? 본문에서 썼어요. 그리고 이 선택지는 뭐가 나왔어요? modify 혹은 change, convert. 이게 지금 요 얘기가 요 얘기네? 라고 찾으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요. 알았죠?
자, 밑에 보시면 acknowledge가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인정하다라는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요. 인정하다는 거는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거니까 accept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자, 얘들아, provide 제공하다죠. 제공하다 하나만 외우지 마시고 여기는 다양한 제공하다를 외워주시고요. 자, eliminate 뭐예요? 없애다, 제거하다입니다. 그래서 제거하다라는 표현을 기억해 주시고요. find는 뭡니까? 찾다, 발견하다, 알아내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find out, 여기서 detect, learn 이렇게도 바꿔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쌤이 얘기하는 이런 단어들은 사실 우리가 고1부터 봐도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단어를 봤을 때 좀 어려운 단어들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형광펜을 좀 치신다던가 따로 떡메모지라던가 이렇게 단어장에 정리하셔서 이 단어들 적으시면서 유의를 한 번씩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본격적으로요 빈칸 추론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지문은요 2022학년도 수능의 3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빈칸에 들어갈 말 많이 떨리시죠? 딱 시작부터 어떡하지? 쫄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먼저 빈칸이 들어가 있는 위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위치가 어디 있느냐 하고 봤더니 맨 마지막 쯤에 있네요. 그죠? 우리 여기부터 읽어봐야겠죠? 읽어보자. 유머의 창조자는, 여러분 핵심 소재 좀 파악하셔야 돼요. 유머의 창조자는 아이디어를 넣습니다. 누구의? 사람들의 머리에. 근데 뭐를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어떤 기쁨인가요? 그들의 생각이 가져다 줄 기쁨을 위해서 사람들의 머리에다가 아이디어를 넣는 것입니다. 넣습니다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한마디로 여러분 유머를 창조하는 사람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희극인들, 그죠? 개그맨, 개그우먼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 코빅 아시죠? 코빅 생각해보세요. 매주 개그를 짜잖아요. 그 유머를 만드는 사람은요, 무슨 생각을 해요? 그들의 아이디어가 줄 수 있는 그 기쁨에 대해서 사람들이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잖아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빈칸 쪽이 중요한데 여기 어디가 중요하냐면 not. 보이세요? 그래서 B, not A가 나오면 A가 아니라 B다예요. 그러면 유머의 창조자는 이거는 안 하고 여기 있는 B를 한다 해서 사실 B가 주제죠. 그럼 이제 이 주제에 반하는 빈칸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럼 얘들아 뭐를 안 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어떤 정보? 그래서 1번부터 직접 다 넣어보셔도 괜찮긴 하거든요. 한번 보자 얘들아. 보시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세부적인 정보를,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유용한 정보를, 추가적인 정보를, 대안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즉 특정 정보를 제한하지 않고 자, 그들이 줄 수 있는 기쁨만 생각하고 기쁨을 목적으로 머릿속에다가 넣으려고 한다는 거죠. 됐어? 자,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자, 쌤은 사실 여기까지 읽었어요. 이게 결국 거의 마무리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쌤은 여기보다 그냥 첫 번째 문장부터 갈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쌤이 첫 번째 문장으로 가는 이유는 첫 시작부터 유머라고 나오거든요. 우리 맨 마지막에도 유머가 나왔는데 맨 첫 번째 문장에도 유머가 나왔다는 건 결국 유머는 핵심 소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가볼게요. 유머는요. 여러분들이 아는 유머는 수반한다는 겁니다. Not just A but B라고 나오면 얘도 뿐만 아니라 얘도 그렇다는 거죠. 그럼 얘들아 우리 유머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유머는 어떻다? 유머는요. 어떤 실제적인 선생님 근데 저 디스인게이지먼트가 뭔지 몰라요. 몰라요? 그럼 디스인게이지먼트라고 하고 넘어가세요. 근데 얘들아 우리가 인게이지먼트가 뭔가 참여하고 묶여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스라고 하니까 이제 묶여있는 게 풀어진 거야. 그래서 자유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자유 뿐만 아니라 인지적 자유를 수반한다. 사실 근데 이렇게까지 봤을 때 이걸 보고서 알겠어 유레카 이런 친구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 근데 잘 아직은 몰라. 자, 더 가봐야겠죠? 자, as long as something is funny. 자, 무언가가 재미가 있다면 있는 한, 근데 또 재미있다라는 거 결국 유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뭔가가 되게 재밌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잠시 동안, for the moment, 잠깐은
We are not concerned with. 관심이 없다. be concerned with 하면 관심이 있다인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 어디 관심 없어? 야, 그게 그 유머가 진짜 리얼한지, 그게 진짜인지 혹은 뭐 가상인지 사실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그거 신경 안 쓴대요. 그래서 유머가 어떻다면 웃기면 그럼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신경 안 써. 안 쓴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this is why 이것이 띠리리한 이유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주는 거예요. 상당한 어떤 뭘 주는 거예요? 여지를 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들, 즉 우리가 코빅의 개그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빅의 개그맨들에게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 야, 너희가 우리를 웃기는 것을, 즉 개그맨들이 우리를 웃기는 것이 그게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어 라고 상당한 여지를 준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if 나왔죠. 자, 또 조건을 겁니다. 근데 사실 as long as도 조건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왜 붙냐면 이 조건은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문장을 사실 읽었을 때 잘 이해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야, 이거 이해 안 되지? 쉽게 이해해봐. 야, 이거 이해 안 되지? 쉽게 이해해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가보자. 만약에 그들이 충분한 웃음을 얻어요. 근데 by 뭐 함으로써? 과장함으로써. 그래서 어떤 한 상황의 어리석음을 더 과장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막 일부 이런 조금의 그런 디테일함을 막 지어냄으로써 어떤 추가적인 웃음을 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행복하게, 즉 기쁘게 줄 거래요. 그들에게 뭐를? 코믹 라이센스를. 실제로 막 양세형 씨가 혹은 뭐 이진호 씨가 너무 웃겼다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너무 웃기셨으니까요. 제가 코믹 라이센스 드릴게요.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그죠? 하나의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과. 너는 뭐 거짓이든 진실이든 그런 거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웃겨주면 돼. 통과.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프리패스, 코믹 라이센스, 오케이. 그래서 시적인 라이센스의 종류인 이런 코믹 라이센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오케이 신경 쓰지 않고 허용해 준다는 거죠. 신경 안 쓰고요. 이거 그냥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웃기면 돼. 됐어요? 자, indeed 실제로 여러분 누군가가 즉 웃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예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냐면 tries to correct the teller. 자, 그 말하는 사람, 즉 개그맨이 있어. 그럼 개그맨의 말을 고치려고 애를 쓰는 그거는 틀렸고 그거는 맞는 말이고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 그 웃긴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은 됐어요? 웃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근데 그건 아니지. 그건 잘못된 얘기지. 이런 식으로 사실과 거짓을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자, 이건 예시고. 이 사람은 will probably, 아마도 뭐예요? 들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다른 이제, 그 청취자라던가 다른 이런 관객들에게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빅을 보면 코빅의 한 사람이 그렇게 사실과 거짓을 구분할 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 이 사람들에 의해서 듣습니다. 뭐라고? 멈추세요. 뭐를 방해하는 거 멈추세요. 왜 방해해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사실과 거짓을 구분해 주는데도. 됐어요? 그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유머는 사실과 거짓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할 수 있어를 벌써 이렇게 여러 번 강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 이렇게 읽다 보니까 벌써 빈칸이 다 왔죠. 유머는 여러분 그냥 기쁨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머릿속에다가 그 머릿속에다가 그 아이디어, 웃긴 아이디어를 넣어주는 거예요. 뭐는 아니라 뭐 안 하죠? 주제가 여기 위에서 얘기했던 거 요거는 좀 깊이 하는 게 뭐였어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사람들한테 방해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은 뭘 하지 않아요? 어떤 정보를 주지 않아요? 거짓과 사실을 구분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2번을 선택한 친구가 있을까요? 자, 2번의 디테일은요,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사실 세부적인 정보도, true와 false를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싶지만, 자, 여러분, 이 B와 not A는 반대거든요?
그러면 얘 정확한 거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디테일함의 반대는 뭐예요? 포괄적인 거죠. 그래서 포괄적인 거다 이렇게 반의어를 봤을 때 했을 때 2번은 일단 될지 못하고 우리가 정확한 정보, 즉 사실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1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요, 2022학년도 수능의 32번 문제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야겠죠. 자, 우리 똑같습니다. 자, 트레이닝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빈칸이 들어가 있는 위치는, 여기 초반이구나. 그럼 초반부터 읽어봐야겠죠. 자, 초반을 읽으면서 이걸 읽을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읽어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도록. 자, 뉴스. 여러분,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컴마는 사실 빼고 보셔도 돼요. 뉴스는 구성된다. 뉴스가 구성돼. 뭘로? Not only A, but also B, but also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A뿐만 아니라 B로 구성이 돼. 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뉴스 구성에 대해 얘기합니다. 뉴스 구성은 뭘로 이루어진다? 자, 주제, 이야기를 선택하겠죠. 그쵸?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중에서 뉴스로 나온다라는 거는 뉴스에서의 어떤 뉴스에서 주제 이야기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A입니다. 근데 A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B를 찾아야 돼요. B로 구성된대요. 뉴스는 B로 구성된다. 그럼 어디가 중요해? B가 중요하겠죠. B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빈칸이 뚫렸다라는 건 여기가 핵심 소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핵심 소재 또는 주제를 계속 언급한 곳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반복하는 거 찾아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우리 presentational이라고 나오면 우리 presentate. 여러분 우리 presentation 하면 우리 뭐예요? 뭔가 조금 보여주고 발표하고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표현 방식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resentational styles. 그래서 여기 이 표현 방식이 하고 be subject to 명사 나오면 명사에 영향을 끼치다예요. 자, 표현 방식은 영향을 끼친대요. 긴장감에. 어떤 긴장감? 요런 긴장감. 자, 그럼 긴장감이 두 가지가 있죠. 그 하나를 보시면 information을 어떤 정보를 전달해주는, 즉 어떤 정보성이 있는 교육의 목적. 뉴스를 표현하는 방식에는요, 이게 지금 뉴스 얘기하니까, 뉴스를 표현할 때는 얘들아, 정보보다는 교육이라고 할게요. 교육적인 목적이 있고, 교육 목적이 있고, 또 그리고 뭐예요? 필요성도 있대요. 어떤 필요성? 우리를 어떻게? entertainingly, 즐겁게. 그러니까 우리 예능처럼 조금 즐겁게, 흥미 위주라고 할까요? 흥미를 이끄는 것을 필요라는 것. 즉, 우리에게 즐거운 것을 이끄는 필요성. 그 사이의 긴장감이라는 건 그 사이에 어떤 밸런스에 영향이 있다가 되는 거죠. 영향을 끼친다. 뭐가? 표현 방식이. 뉴스는 때로는 교육적으로, 때로는 우리의 흥미를 이끌 수 있도록 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봤어. 근데 여기까지 봤지만 잘 모르겠어. 확실히 와닿진 않아. 자, 여기 보시면 이제 while이 나오고요. 이렇게 끊어집니다. 여기까지 끊어지죠. 여기까지. 자, 여기 보시면 두 가지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하나는 current affairs programs라고 나와 있죠. 최근에 일어나는 일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 시사 프로그램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시사 프로그램은 지금 뉴스의 어떤 시사와 관련된 곳에 예시가 되겠죠. 그럼 그 표현 방식이 어떠냐? 되게 진지한 톤을 가지고 있대요. 자, 뭐를 고수하면서? 균형의 규칙을 고수하면서 톤을 일정하게 가져간대요. 뉴스를 보시면 뉴스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나쁜 일이 일어나도 일정한 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쌤은 사실 이걸 보니까 드는 생각이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시면 거기에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도 계속 일정하게 그것이 뭐라고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일정한 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반면에 자, 그럼 얘들아 이게 지금 좀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고 진지한 어조를 가고 있는 반면에 자, 더 인기 있는 프로그램, 좀 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어때요?
선택을 한대요. 조금 친근하고 더 밝은 표현을 선택합니다. 자, 우리 이디엄 하면은 관용어구, 관용구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표현 방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게 어떤 건데요? 아, 우리가 초대받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받는 방식이에요. 뭐 하도록? To consider. 생각하도록, 고려하도록. 뭐를요? 영향을요. 어떤 영향? 특정 뉴스에 대한 어떤, 여기 임팩트는 어떤 강렬함? 임팩트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특정 뉴스가 있어요. 뉴스 아이템. 그것을 강렬하게, 그죠? 그것의 어떤 강렬함, 영향을 고려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뭐예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뒤에 보시면 from 누구로부터? 관점으로부터. 어떤 관점? 거리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얘들아, 거리에 있는 평균 사람들이라는 건 그냥 일반적인 대중인 거죠. 대중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특정 뉴스가 있을 거예요. 뉴스가 있으면 그 뉴스의 아이템의 임팩트를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 말은 뭐예요? 그런 뉴스 아이템을 우리가 생각하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흥미롭고 친근한 더 밝은 표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표현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하나는 일정한 톤을 가지고 균형의 규칙을 고수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사람들의 어떤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이끌어지는 친근한 표현이 있는 거죠. 결국 여기도 뭐예요? 결국 표현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현 방식. 그래서 하나 더 보시면 그 표현 방식이 뭐예요? 일정한 톤, 진지한 톤을 유지하는 거죠. 진지한 톤을 유지한다던가, 아니면 어때요? 또 이렇게 끊을게요. 밝아, 친근한 표현을 한다는 거죠. 됐어요? 아, 근데 아직까지도 무슨 말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 contemporary라고 하면 현대적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과거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현대 뉴스, 지금 오늘날의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뉴스를 보여줄 건가 봐. 뉴스의 구성은, 옳지, 우리 뉴스 구성 얘기했거든. 근데 요즘의 뉴스 구성은 어떠냐 하고 봤더니, 자, come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의존하고 있답니다. 현재 우리 뉴스 구성이 어디에 의존하고 있냐면 증가하는 이용이요. 증가되는 이용이래요. 뭐가 이용이 증가됐는데? 아, 더 빠른 어떻게 편집 템포. 편집 템포가 빨라졌대요. 아, 오늘날에 뉴스는 어떻게 된다고? 편집이 빨라. 빠른 편집 속도. 그리고 더 휘황찬란한 어때? 표현 방식. 또 표현 방식이 나왔네요. 좀 더 화려한 표현 방식을 쓴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이해도 되는데 그게 어떤 것들이 있는데 하고 보면은 여기서 막 다양하게 나오죠. 막 로고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여러분 여기서 바이트 하면 이렇게 토막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토막 낸 영상이라던가, 아니면은 급속하게 빠른 시각적인 컷이 있다던가, 아니면 여기서 스타 퀄리티 하면 스타성이죠. 뭐의 스타성? 그 뉴스를 읽어주는 사람, 뭐 예를 들면 아나운서라던가 아나운서의 스타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표현 방식을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게 오늘날의 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생각해보면 여러분, 예전의 뉴스랑은 다르게 오늘날의 뉴스는 여러 가지 요즘의 것들을 많이 넣으면서 편집도 되게 화려해져서 뉴스지만 뉴스 같지 않은 듯한 느낌이 있을 때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대통령 선거한다고 했을 때 특정 그 방송사에서는 막 대통령 선거하시는 그 후보님들의 얼굴을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그 걸그룹 춤을 춘다던가, 이런 것들이 뉴스에서 보여지거든요. 이게 오늘날의 표현 방식인 겁니다, 뉴스에. 아,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다양한 표현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표현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아, 결국에는 주제 이야기보다는 어디 포커싱에 맞춘 거예요? 표현 방식에 포커싱에 맞췄구나. 그럼 나는 정답을 뭘로 골라야 돼요? 표현 방식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일단 자리가 잡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밑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자, 이거 대중적인 포맷이라고 하니까 위에 있는 현대 오늘날의 뉴스의 포맷과 다를 바 없는 비슷한 얘기들을 또 하고 있겠죠. 그죠? 대중을 이끈대요. 그치? 요렇게. 봐봐요. 오래된 뉴스 포맷, 그게 뭐예요?
좀 더 장황하게 말을 지향하는 거. 즉, 장황하게 쓰는 게 옛날 뉴스 포맷이에요. 근데 이거를 견디지 못하는 관중이 있어요. 오늘날의 우리와 같은 그런 어떤 audience 관중? 그런 관중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이해를 향상시킨대요.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것이 옛날과는 좀 다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중요한 건 표현 방식입니다. 표현 방식에 들어간 걸 고르면 어디 있어요? 표현 방식, 표현 방식. 정답은? 여러분, idioms. 아까 얘기했죠. 표현 방식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말로, 그리고 그리고 시각적인 표현 방식. 그죠? 그래서 address는 뉴스를 다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뉴스를 다루는 방식에서의 뭐가 있는 거야? 방식 또는 여기 있는 이 표현 방식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정답은 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다른 거 선택한 친구들이 있을까 싶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coordination 하면 뭐예요? 조합이에요. 그죠? 근데 과거의 그 전시 기법의 조합? 과거 얘기는 이거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요거를 중요시 본 게 아니죠. 이거 두 개 합쳤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자, 신속하고 온전한 커버레이션 보도? 우리 그런 신속하고 빠른 보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안 했죠. 아예 건들지 않았고요. 자, 교육적인은 나왔습니다. 근데 교육적인 미디어 내용. 근데 그게 누구? 제작자에 의해서 선호되는. 여러분, 제작자가 선호하는 그런 교육적인 미디어 컨텐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고요. 자, 커밋먼트 헌신입니다. 어디를 헌신하는데 오래 지속되는 뉴스의 기준. 이런 얘기 전혀 없었죠.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표현 방식이라고 쓸 수 있는 거의 핵심 소재만 골랐어도 우린 정답을 5번이라고 선택할 수가 있겠죠.